국가직 공무원 최고 뜨거웠었을 경쟁률이 78대 1이었어. 작년에 구급공무원 경쟁률이 어떻게 됐느냐? 정확히 말하면 29대 1이야. 구급공무원 1호봉의 연봉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0만 원이 안 됩니다. 어때요? 공무원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게 참 여기서 내가 또 불편한 소리를 해야 되는데, 아유, 조PD! 아이고, 형님 오셨습니다. 아이고, 날씨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 여의도에 나들이러 왔는데 이렇게 쫓아다니고 그러면 어떡해. 우리만 바쁜 것 같아요? 일단 벨트부터 매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떻게 그래서 오신 거야? 아니, 요즘에 공무원 경쟁률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노량진 컵밥 아시죠, 형님? 알지. 컵밥 업계가 비상이랍니다. 아줌마가 인터뷰를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야, 거기 권리금이 억억 소리가 나거든. 네. 그 노점에 똑같은 거잖아,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됐다는 건 진짜 우리나라도 드디어 올 게 왔어. 나는 예전부터 공무원 인기가 우리나라도 시들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 그 전에 사실 좀 비정상적으로 높긴 했어요. 그렇지. 그런데 이게 일본 상황을 보면 일본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전개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상황을 보고 나도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먼저 일본이 어떤지를 보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조금 더 전개될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일본에 무슨 일이 있었죠? 특히 우리 여의도 맨션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좀 많이 보거든. 시청자분들, 자녀분들 그 진로 상담 또는 진학지도 이런 거 하실 때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이 어떤 상황이냐? 자, 일본의 최고 엘리트 코스, 우리 조PD가 아는 거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 뭐 일본의 최고 엘리트 코스로 얘기하자면 일단 도쿄대, 네, 뭐 와세다대, 뭐 그런 이제 명문 대학교를 나와서 공직의 고위 공무원에 진출하는 그런 코스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최엘리트 코스는 도쿄대 졸업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행정고시 같은 거 붙어가지고 일본의 재무성, 우리로 따지면 기획재정부에 해당되지. 기재부. 글로 가는 게 이제 최고의 엘리트 코스인데, 최근 이 최고의 엘리트 코스가 거의 사라져가고 있어서 일본 관가에서는 지금 난리 아닌 난리가 났어. 어느 정도 난리가 났냐면 작년도에 일본 그 행정고시, 일본의 행정고시를 종합직이라고 부르는데, 종합직에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일단 특정 직렬에 도쿄대생이 한 명도 없는 직렬도 생길 정도야.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생이 없다? 그렇지. 네. 행시에 예를 들어서 기술직이든 행정직이든 뭐 여러 직렬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 중에 한 직렬은 세상에 서울 S대가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건 일본에서도 이제 충격 아닌 충격을 느꼈지.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나도 이제 진짜 이런 광경까지 볼 줄은 몰랐는데 그 일본 재무성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저기 모교인 도쿄대에 가가지고 리크루팅을 해야겠다. 자존심 다 버리고. 그래서 청년들에게 공무원 되세요, 전단지도 나눠주고 홍보를 좀 하는 이런 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 그거를 시행을 했어. 일반 뭐 사기업하고 다를 게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 재무성의 고위 관료들 중에서는 아니 뭐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었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사기업의 우수 인재를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는 사기업의 그 입사 전형 날짜 이런 거 고려 안 했거든. 사기업이 먼저 피해서 정하는 거지 재무성의 날짜 그냥 정하는 거야. 그런데 최근에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최근 1, 2년 사이에 재무성이 일본 사기업들의 그 채용 프로세스 날짜보다 한두 달을 앞당겼어. 왜냐하면 대기업에 붙고 나면 재무성에 응시를 안 하는 거야. 뺏길까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뽑자. 그리고 우리께 합격하면 오히려 그래도 취업 하나 됐는데 내가 또 대기업 또 써야 되나,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뽑자라고 해서 채용 전형에 대해서도 2023년에는 한 2주 정도 일찍 뽑았다라고 한다면 2024년도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제 한 달 정도 먼저 뽑기로 결정을 한 상황이야.
아. 이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들이 이렇게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처음에 노량진 컵밥 얘기를 하더니 얘를 행정고시로 들어? 799 분위기는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똑같아서 그랬어. 아. 내가 이제 서울대 앞에 행시 준비하는 사람들하고 네. 그 저기 노량진에 7급 9급 준비하는 사람들 이거를 구분을 안 했던 이유가 네. 이게 지금 7급 9급도 똑같아. 아. 예전에 우리 9급 공무원 시험 기준으로 해볼까? 국가직 공무원 최고 뜨거웠었을 경쟁률이 2013년도야. 네. 전체 평균. 전체 평균? 응. 뭐 50대 1? 아유, 그거보다 훨씬 높아. 아. 78대 1이었어. 와, 78대 1이요? 78명 중에 1명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구급공무원 경쟁률이 어떻게 됐느냐? 정확히 말하면 29대 1이야. 아. 29대 1까지 내려왔어. 반토막이 더 났네요? 반토막 더 났지.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또 공무원 시험을 가보면 어떤 걸 볼 수가 있냐면 공무원 시험은 실질적으로 빈자리가 되게 많아. 허수 사람들이 그냥 원서 한번 써보는 거야. 그리고 올해는 준비 안 됐으니까 그냥 올해는 시험 보지 말자 이런 사람들 많고 그리고 고사장에 왔지만 실질적으로 엄정하게 막 시험 준비 왕창 해가지고 온 사람들 말고 그냥 한번 쳐보자 이런 사람도 있지. 이런 사람들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까지 생각했었을 땐 이거는 거의 내 소견으로는 10대 1 정도까지 온 거야. 20대 1이면 웬만한 대기업들 저 공채 전형보다 훨씬 낮은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9급, 7급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상황까지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특히 또 이제 그 통계청에서 정례적으로 청소년들 그다음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원하는 직업 선호도 조사하거든. 장래희망 같은 거. 2006년부터 코로나19 터지기 직전까지 무조건 1등이었던 직업 뭡니까? 뭐 선생님? 공무원? 공무원이지. 교육공무원. 공무원이야. 무조건 공무원이야. 공무원.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최근에 조사했던 2021년도 조사를 봤더니 이제 1등이 대기업이야. 그리고 대기업보다 2등은 뭘까? 2등? 유튜버? 아이, 그건 초딩이고. 그래도 대학교 졸업할 사람들이면 그 정도 현실 감각은 좀 있다, 야. 아유. 2등은 공기업이지. 공기업. 항상 1등, 세트로 다니는 공무원과 공기업. 1등이 대기업, 2등이 공기업, 3등이 공무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최근 공무원 인기가 이렇게 급격히 줄어든 거야. 너 예전에 그 표현 기억하니? 그 관존 민비. 맞아. 야, 이게 요즘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거 요즘 뭐 거의 탄핵감인데. 관존 민비. 아니, 저도 모르게 여비가 나올 거예요. 맨날 여자만 생각하다 보니까.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뭐 남성 중심 사회였으니까 그런 표현도 있었지. 근데 요즘은 관존 민비라는 말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예전엔 그런 말이 있긴 했죠. 맞아. 그래서 요즘 민간에 대한 선망의식이 훨씬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상에 대한 얘기는 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뼈 아픈 얘기를 하게 됐는데 자,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 자, 우리 조 PD. 직업 결정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봐? 보수죠. 당연하지.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다야, 다. 일단 돈이 어느 정도 벌리는 일인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요. 자, 그런데 공무원 급여가 너무 줄었다는 표현보다도 상대적으로 덜 올랐어.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계속 월급을 보존해주는 회사들이 많잖아. 그렇죠. 그런데 공직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런 흐름에서 크게 따라가지 못했던 적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됐냐면 9급 공무원 1호봉 9급 공무원 1호봉의 연봉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0만 원이 안 됩니다. 200만 원이 안 돼요?
자, 공무원 급여가 이렇게 낮은데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우리보다 지금 공무원 인기도가 더 많이 떨어진 일본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지난번 총리였던 스가 있지. 네, 스가 총리. 스가 총리가 한 번에 공무원 급여를 30% 가까이 올린 적이 있어. 한 번에 30%요? 한 번에 30%. 야. 그렇게 한 번에 30% 올린 그 금액이 얼마냐 하면 우리로 따지면 사무관급, 5년차 사무관급 연봉을 8천만 원대로 맞춘 거야. 근데 이게 30% 올린 숫자니 한 6천만 원대를 받았던 게 진짜 옛날 최고 엘리트 코스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급여만 가지고 직업 선택을 논할 수는 없는 게, 급여가 적더라도 어떤 사명감이나 자부심 가지고 직업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있지. 근데 우리나라 어때요? 공무원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게 참 여기서 내가 또 불편한 소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이거 우리 여의도 맨션 시청자분들도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 봐 주세요. 저도 솔직히 답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관료들은 그러면 아니 한국 사회에서 공무원 월급이 여태까지 높았던 적 있습니까, 교수님? 이런 반문이 나오잖아. 그렇죠. 박봉의 대명사였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 박봉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봉직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열심히 일했던 공무원들이 천지인데 요즘은 왜 없어진 거냐? 자, 그 이유가 네가 말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일단 첫 번째, 일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이라는 건데 뭐냐 하면 급여는 작지만 공무원 그러면 슈퍼갑이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저분이 어떤 직을 가진 공무원이셔 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굽신굽신도 되고, 솔직히. 왜냐하면 인허가 제대로 못 받으면 공사 못 하거든. 그렇죠. 인허가 제대로 못 하면 영업 못 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관료라는 것들이 그 가지고 있는 권한들 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이 좀 우러러보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남들에게 뭐 그냥 우러름이나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들에 대해서 정책적 의견을 내고 자신이 결정한 대로 아마 국가가 운영됐던 이런 그런 것에서 오는 쾌감,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이 제도 내가 한 거야, 이번에 이 지원책 내가 한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 내가 힘 좀 썼어? 그렇지. 자, 그런데 최근 어떻게 됐느냐? 공무원들의 그동안 전횡도 일부 있었을 거고, 공무원들의 부패도 당연히 없지 않았겠지. 그러다 보니 이제 민주적으로 하자. 왜 모든 권한을 공무원이 결정하냐? 그래서 수기 민주주의라고 해야 되나, 참여형 민주주의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국민들, 전문가들 얘기 듣고 그것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진 거야. 그래서 공적인 프로세스와 절차상에서 반드시 그게 들어가게 돼 있고, 최종 결정은 관련 전문가라든가 시민들이 일부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렸냐 하면, 실제 관료가 오랫동안 고민해서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정책적 아이디어가 있으니 이걸로 해보시죠가 이제는 거의 그런 영역이 없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도 예전에 공공기관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대학에 직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끔 교수들 불러가지고 관련 전문가들에게 의견 묻고 그대로 시행하겠다, 이런 절차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도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이런 게 계속 있거든.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든 뭘 한다? 우리들의 목소리를 듣다 보니 공무원이 자기들이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이제 어떤 경우가 생겼냐면, 그냥 공무원들 중에서는 일부 사람들은 이거지, 행정 회의에 참여하는 분들 거마비 주려고 그거 출력 뽑아가지고 여기에 사인하시면 되고요, 계좌번호 입금하시면요 이렇게 해서 처리 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결정한 걸로 저희가 알면 될까요? 하고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있어. 너도 한번 생각해봐. 나 네 의견도 듣고 싶다. 요즘 어떤 분도 솔직히 내가 보게 됐냐 하면 이걸 즐기는 분도 계셔. 무슨 얘기냐? 원래 우리는 각각 생업이 있다 보니까 국가 주요 아젠다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공부하고, 그래서 정책적 대안을 우리 국민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에게 급여를 주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 대신 풀타임으로 이 정책들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국가 경영을, 국가를 좀 잘 운영해 주십시오가 우리가 세금 내서 월급을 주는 이유잖아. 네, 쉽게 풀어서 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 그런데 그렇게 해달라는 권한 중에 적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다시 가져온 거잖아. 우리 얘기를 들으라고. 네. 그랬더니만 전부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또 이거 전부라고 얘기했다가 또 우리 안티 생겨. 아주 극소수의, 아주 극소수의. 말씀 조심하셔야 돼요. 아주 극소수의 관료분들 중에는 그게 너무 부담을 던 거야. 아싸. 책임에서 좀 약간 책임이 없어진 자유로워지는 거지. 그런.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물가 관련해서 공공요금 인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결정할 때 어떤 정책 관료로서 해당 부처 책임 과장으로서 국장으로서 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옛날 스타일이었다면 그게 아니라 야, 저기 담당 관련 교수들 좀 모으고 그 지자체 주민들 좀 모아서 회의해. 그래서 회의 끝났어. 그리고 딱 거기서 결정됐어. 그러면 나중에 국회나 청문회나 감사원에서 물어볼 거 아니야. 도대체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왜 정책이 이 지경이요? 라고 하면 공청회에서 그렇게 공청회에서 한 거고요. 네. 시민들 저기 투표해서 한 건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정말 마음이 편해진 거야. 그러면 내가 뭐 관련 학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현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일하다가 잠시 공청회 때 얘기 들은 걸로 결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정보가 제한이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라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계속 월화수목금 9 to 6로 고민해야 하라고 우리가 월급 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뭔가 우리를 또 적극적으로 설득도 하고 책임 경영같이 내가 이건 진짜 확신이 있다. 국민들을 설득해 보겠다. 우리는 뭔가 그런 걸 기대한 건데 그게 아니라 이대로 결정해서 저는 그냥 따른 것 뿐입니다. 이런 게 솔직히 없지 않아. 그렇죠.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공청회에서 결정하고. 그래서 나는 이 정책 집행의 민주주의 반드시 필요하기는 한데 야, 이게 또 이런 부작용도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무조건 믿고 맡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계속 지금처럼 결정을 해야 되는 건지, 둘 다 해야죠 라고 하는 건 너무 뻔한 대답인데 그러면 그게 제대로 워킹 안 될 때도 많잖아. 알잖아. 예. 그래서 나도 요즘 고민이 이게 제일 커.